자, 인사하겠습니다. 大家好, 老师好 하겠습니다. 大家好, 老师好. 자, 오늘은 조금 배울 게 조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국어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평서문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밥을 먹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자기의 의향을 밝히는 그런 문장들을 배워봤었는데 오늘은 저 밥 먹었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저 밥 먹어본 적 있습니다. 경험의 완료. 그 다음에 저 밥 먹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 요렇게까지 시제를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항상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발음 연습할 겸 해서 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자,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정님한테 제가 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어로 대답해 주시면 양띠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띠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도 나올 수도 있냐면 저 빨간 띠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무엇에 속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나는 뱀에 속해, 나는 원숭이에 속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쪽에 요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좀 쓰시긴 되게 어려우실 텐데 일단은 슈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슈, 빨리 시작. 슈. 12간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 얘네들을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뭐 본인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양띠다 하면은 양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토끼띠시고 어머니는 개띠거든요. 그래서 가족띠 얘기할 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가족과 관련된 동물들만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발음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쥐는 슈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쥐띠가 제일 어려워. 워슈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이 똑같아요. 앞에 있는 슈랑 똑같아가지고 게다가 또 삼성 변화까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쥐띠이신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슈. 발음 시작. 슈. 자, 다음에 이 소도 한번 읽어볼 텐데 소는 니, 우 아니고 아이, 유 사이엔 항상 오 집어넣기로 했죠. 그래서 니오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더. 니오. 발음 시작. 니오. 그 다음에 호랑이는 후. 발음 시작. 후. 그 다음에 토끼는 이빨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더. 투. 발음 시작. 투. 그 다음에 용은 성룡 배우 아시죠? 성룡 배우 할 때 그분 이름이 정롱이라고 하는데 롱이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LONG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용 되게 기니까 LONG 생각하시면서 롱 발음 시작. 롱. 그 다음에 뱀은 뱀 사자를 쓰죠. 그래서 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쉬어. 발음 시작. 쉬어. 말은 리을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 발음 시작. 마. 양은 똑같아요. 완전히. 이성만 얹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발음하실 때 그냥 양 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로 시작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이양. 발음 시작. 이양. 다음에 원숭이는 허. 발음 시작. 허. 원숭이는 한자로 도금을 원래 후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그 고전 소설 있잖아요. 중국의 대표적인 손오공이 원래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얹기 전에 미후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원숭이는 후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은 한번 해보실게요. 허. 발음 시작. 허. 그 다음에 닭은 찌라고 하시면 돼요. 발음 시작.
찌. 여러분들 그 김밥 말 때 안에다가 넣는 그 계란을 뭐라 그래요? 보통 지단이라고 하죠. 네, 그게 왜냐면 닭의 알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계란을 실제로 정말로 찌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찌단은 진짜 중국에서 온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찌라고 하시고요. 발음 시작. 찌. 그 다음에 개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발음해 볼게요. 거. 발음 시작. 거. 다음에 돼지는 저팔계 할 때 저자예요. 쭈라고 하시면 돼요. 발음 시작. 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쳐보실래요? 요렇게 동그라미, 요렇게 동그라미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요렇게 동그라미, 그다음에 또 요 정도. 보통은 왼쪽에 있는 요 부수가 들어가면은 요걸 어떻게 쓰냐면 잘 봐주세요. 요렇게 한번 써주시고 살짝 휘어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써주시고 아래는 가운데 선을 지나서 써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얘는 원래 얘를 갖다가 옛날에는 요렇게 표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쓰지 않고 요렇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누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되게 많이 형체가 사라지긴 했지만 이게 개, 강아지의 얼굴 부분이고 다음에 이게 다리, 다음에 이게 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를 형상화시킨 거여서 포유동물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왼쪽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 동물과 관련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쭈, 거, 허. 발음 시작. 쭈, 거, 허. 오케이. 발음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슈부터 해서 한 바퀴 싹 돌려봅시다. 슈. 발음 시작. 슈, 니오, 호, 투. 다음에 롱, 셔, 마, 양, 허, 지, 거, 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무엇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什么라고 배웠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什么 발음 시작. 什么 한 번 더 시작. 什么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你吃什么 하면은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이렇게 사용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뭐 마셔요로 가볼게요. 이번에 마셔요. 시작. 你喝什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볼까? 시작. 你属什么?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你属什么? 그럼 준희님께서 저한테 저 무슨 띠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먼저. 你属什么? 오케이, 잘하셨어요. 我属牛. 자, 무슨 띠라 그랬죠? 소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본인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你属什么?我属龙，我属龙. 아, 저는 용띠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용이 뭔가. 다음에 你属什么?我属羊.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你属什么?我属马. 我属马. 말띠, 올해가 말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你弟弟属什么? 혹시 알고 계세요? 남동생? 모르요. 그냥 모르는 게 제가 아니지. 당연히 아는 게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저 누나 생일도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모를 때는 보통 不知道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네, 不知道 알려드릴게요. 이제 외우진 마세요. 여기다 이렇게 不 다음에 알지자 知 다음에 길도자를 써서 不知道라고 하시면 돼요. 같이 한 번만 발음해 볼게요. 不知道 발음 시작. 不知道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인님께서는 지금 자녀분이 두 분 계신 한 분이면 남자. 그러면 儿子라고 하거든요. 아들을. 你儿子属什么?他属兔. 다属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자녀분이 한 몇 분? 3个人， 쌍거는 오, 세 분 계신다. 그러면은 한번 그 가족 구성원 소개 좀 혹시 중고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있다. 여 쓰시고 다음에 뒤에다가
아들 중국어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큰아들 따儿子라고 그렇게 구분 그냥 안 하고 两个儿子两个儿子修猪和狗 한 명은 돼지고 한 명은 개띠고 그다음에 还有一个呢 하면은 다른 하나는요라는 뜻이거든요. 女儿 다른 뭐라고 女儿 女儿修투 오케이. 잠깐만. 토끼. 아까 저기 아들분도 토끼가 있었다고. 몇 바퀴 돌아야 돼? 지금 한 두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동물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딱 5개는 무조건 외울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릴게요. 이 12간지 동물의 설화를 좀 알고 계시면은 되게 좋은데 일상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애인데 여기에서 빠진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죠? 고양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고양이도 시합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는데 옥황상제께서 너네들 들어오는 순서별로 1년에 한 번씩 왕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고양이 천적이 누가 있어요? 쥐가 있죠. 날짜를 경기 날짜 잘못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기가 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왕자리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고양이는 주지 마라고 써주시면은 거 하면은 개가 되죠. 양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는 없어요. 쭈 하면은 뭐예요? 돼지. 다음에 찌 하면은 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 하면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 양, 쭈, 찌, 마 하면은 최소한 5개는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 양, 쭈, 찌, 마. 발음 시작. 거, 양, 쭈, 찌, 마.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봤었을 때 요건 그냥 중국 문화인데요. 가장 좀 값어치 있어 보이는 동물은 호랑이 빼고, 호랑은 약간 영물로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 가격 제외하시고 상상의 동물 제외하시고 좀 귀한 동물 뭐예요? 뭐 상 타면은 항상 요걸로 주잖아요. 막 씨름 대회에서도 그렇고 뭐 주죠? 보통은 소죠. 그렇죠. 그래서 소는 대단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와, 니오 하면 너 진짜 짱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넘어와서요. 자, 우리 단어를 조금만 오늘 요거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양을 쓰시는데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하나를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8팔자를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양을 키우는 것을 형상화시킨 단어이기 때문에 이 발음이 되게 똑같아요. 삼성으로만 바뀌는데 이게 양육하다, 키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양, 반 시작. 이양. 그러면은 나는 개 키워 하면은 我养狗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我养狗. 그 다음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냥 글자만 써드릴게요. 고양이가 우는 소리랑 비슷해요.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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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우. 그러면 나는 고양이 키워요. 시작. 我养猫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안 키워요 라고 하고 싶으면 시작. 我不养 뒤에다가 뭐 동물들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你养什么 하면 당신은 무엇을 키우십니까? 하면은 我不养 그쵸, 我不养 이라고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你养什么 我养狗 그쵸,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조금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他几岁 하면은 그는 몇 살이냐라는 뜻이죠.
그러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면 타지소이. 타 몇 살이에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7点 아 저기 몇 살? 7살? 7岁. 그렇죠. 7岁. 그래서 아까 10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길래 10살이면 이제 거의 갈 때 됐는데 오늘 슬퍼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7살이면 아직 창창할 나이니까 타 7岁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你养什么? 我养狗 오양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타几岁? 3岁 3岁. 입양하신 지 분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진짜. 제일 귀여울 때다 그때가 진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외웁시다. 狗, 양, 猪, 鸡, 마라도 꼭 외워주세요. 발음 시작. 狗, 양, 猪, 鸡, 마. 오케이. 저번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워양투라고 하길래 토끼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끼 키우는 분들 은근히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진짜 안 듣는데요, 걔네들이.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한번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갈게요. 1, 2, 시작. 2,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 0은 링. 발음 시작. 링.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거 얘기할 때 야오. 발음 시작. 야오. 그리고 요거 나중에 중국 놀러 가시면은 객실 번호 다 야오야오스, 야오야오링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면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숫자 2는 둘로 표현할 때 량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량. 발음 시작. 량. 자 그러면은 우리 자기 전화번호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기 전화번호. 자 한번 자기 전화번호를 주인님께서 얘기하시면은 미정님이 한번 받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020 야오야오. 링야오. 링야오링. 010 네. 8330 스. 4 그렇죠. 아니네 이거 아니에요. 다시. 제 중국어는 그래서 이게 한 번 꼬이면 다시 얘기할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좀 불편해요. 네, 시작. 010 3 2 9 0 8334 8334 8334 그러면은 한번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면 1032908334 맞아요. 오케이 제대로 전달되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도 된다. 계속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또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010 8686 0988 0988 그렇죠. 010 8686에 0988. 이거 돈 주고 사신 번호예요 혹시? 팔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좀 거의 간직해놓고 계시다가 절대 팔지 마시고 중국인한테 나중에 파시던가. 이거 기억하기도 되게 쉽다. 이거 8686 이래가지고 이거 버리지 마세요 번호. 이거는 고가에 팔 수 있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우님 해주신 거 두 분이 한번 또 받아 적어 보실게요. 시작. 010 36 87 6 08 복잡하다. 그거 다 적으셨습니까? 혹시 못 적으셨으면 다시 한번. 010 36 87 16 08 오케이. 1608 마지막 맞죠? 1608. 그러면 16 08 오케이. 준희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103687 1608
맞습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자, 중국어로 그걸 정确라고 해서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숫자는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 양사도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오늘 저 동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동물을 세는 양사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다음에 책을 셀 때 시작 本 그다음에 한 권의 책은 중국어로 그래서 시작 一本书 다음에 쌍은 双 젓가락 혹시 기억하세요? 시작 그쵸 筷子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한 쌍의 젓가락 시작 一双筷子 오케이 나 한 쌍의 젓가락 있어 라고 할게요. 있다는 有였죠. 시작 我有一双筷子 오케이 자는 중국어로 시작 杯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요거를 니喝一杯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술이 돼요. 여러분들 니喝一杯 뒤에다 술 안 붙여주셔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단 한국에서도 한 잔에 하게 이거 물 한 잔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 동물을 세는 양사는 동물은 보통 요렇게 생긴 단어로 세요. 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 달린 동물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쯔 발음 시작. 쯔 동물을 세는 양사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이건 쓰지 마세요. 앞에다가 귀자 붙이잖아요. 그러면 쯔가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업할 때 아니면 직장인 할 때 직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나중에 이게 귀 있잖아요. 말별 듣는 개 한 마리라고 직원들은 말장 듣는 개 한 마리다. 우리 노예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동물을 세는 양사, 마리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 그럼 시작. 一只 그다음에 두 마리 시작. 两只 그러면 한 마리의 개로 가볼게요. 아까 개는 거였습니다. 그럼 시작. 一只狗 그쵸 나는 키워요 한 마리의 개를 시작 我养一只狗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개를 키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你养几只狗 하면은 제가 숫자를 뭘로 바꿨죠? 지로 바꿨으니까 몇 마리의 개를 키웁니까? 라는 뜻이었죠. 你养几只狗 我养一只狗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你养几只狗我们养一只一只狗 그쵸 한 마리 키우시는 거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을 세는 양사는 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여러분들 요 단어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리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리가 있는 것은 되게 가지런하고 길고 가늘게 뻗은 듯한 느낌을 주죠. 조항할 때도 조자예요. 조항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얘는 중국에서 양사로 쓰게 되면은 길고 가는 것을 세주는 양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서 길고 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시작. 롱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시작. 셔가 있겠죠. 그래서 한 마리의 뱀이나 한 마리의 용이라고 할 때는 이条蛇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오늘은 안 할 거지만 길고 가늘다라고 하면 상식 파괴가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 당연히 우리 뱀이나 아니면은 용은 당연히 길고 가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길고 가는 것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길고 가는 거 아무거나 그냥 조금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제로 세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의 곡선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B는 딱딱하잖아요. 가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쯔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다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길고 가는 거 아무거나 그냥. 끈 같은 거. 끈 같은 경우에는 디아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길고 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실 같은 거 그렇죠? 이条线이라고 쓰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충격받지 마세요. 이제 길고 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 줄기라고 한다면은 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강이 있어요. 강이 몇 줄기가 있죠? 아무튼 모르겠지만 줄기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강을 세는 양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여기다 강이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중국어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길도 길 있죠. 길도 저 양사로 세요. 길도 가닥처럼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스케일 크게 위에 떠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진짜 이해 안 됐던 건데 요것도 있죠. 요거 바지. 바지도 티아오로 세고 당연히 치마도 티아오로 셉니다. 그리고 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요런 거 막 뉴스거리를 갖다가 걔네들은 티아오로 세요. 근데 뉴스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줄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거든요. 사실은요. 기사 한 줄 올리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사거리를 나타내는 양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단계에서 그것까지 다 가면은 머리 뽀개지기 때문에 일단은 뱀이나 용 정도 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민영님께서 강아지 키우시니까 7살이 됐는데 걔가 이렇게 크던가요? 이렇게 크던가요? 가로로 크죠? 그러니까는 성견이 되면 티아오를 써요 실제로. 그래서 이 티아오고 하면은 그 강아지가 아니고 개를 셀 때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한번 외워봤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쯔 발음 시작. 쯔. 다음에 길고 가늘면은 티아오 발음 시작. 티아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저는 먹어요 한 마리의 뱀을 이렇게 갈게요. 먹을 수도 있긴 하죠. 안 먹어봤긴 했는데. 시작. 我吃一条蛇.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이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한 마리 뱀을 먹었습니다. 먹어본 적 있습니다.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바로 좀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시고요. 12페이지 가기 전에 요렇게 생긴 한자를 12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이게 뼈라고 발음이 되는데 요거는 비조 학생분들은 지난달에 한번 배운 거기는 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꾸며줄 거예요. 꾸며줄 건데 자, 예쁜 강아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귀여운 강아지라고도 하기도 하죠. 멋진 강아지, 다음에 뭐 돈으로 환산하기 좀 그렇지만 비싼 강아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는데 멋있는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다음에 예쁜 선생님이라고도 하죠. 근데 예쁘다 다음에 선생님 원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서 한국은 조사를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쁘다를 어떻게 바꿔요? 꾸며줄 때 예쁜으로 바꾸고 멋지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꾸며줄 때 어떻게 바꿔요? 멋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되게 저는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복잡한 규칙을 그냥 체화시켜서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꾸며주는 단어와 명사 사이에 얘만 넣으면 끝나요. 그냥 라고 하는 단어만. 그러니까는 얘는 중국어에 진짜 몇 개 안 되는 조사 중에 하나인데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냥 중간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꾸며주는 단어들의 성분을 뭐라고 하냐? 걔네들을 꾸며준다, 관을 씌워주는 형태다라고 해서 관형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명사였잖아요. 그래서 관형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 중간에서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해석하는 애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뭐뭐의가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이 되기도 하고 뭐뭐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할 때 뿐자 아니면은 예쁘게 할 때 개자 이거 해석해봐 라고 하면은 해석 어떻게 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능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석하는 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다를 중국어로 吃 앞에다가 하오를 붙여서 好吃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好吃 발음 시작.
好吃. 그 다음에 빵 되게 예전에 나왔었는데 빵은 중국어로 面包라고 하죠. 그럼 맛있는 빵. 그러면 시작. 好吃的面包. 그쵸? 복잡한 규칙 없이 그냥 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작. 我的老师. 그쵸? 나의 엄마 하면은 시작. 我的妈妈.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관용어를 쓰면은 문장이 엄청 길어질 수 있거든요. 나의 어머니는 사랑해요. 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어머니는 사랑해요. 나를. 그럼 사랑하다는 시작. I. 그 다음에 나는 시작. 我. 나의 어머니는 시작. 我的妈妈. 그렇죠. 자, 갑니다. 시작. 我的妈妈爱我.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의 개를 사랑해요 하면은 나는 시작. 我爱我的狗.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말 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수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은 정말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태조사라고 해서 오늘 동태조사를 최대한 4개가 있는데 사실 3개까지 좀 배워볼게요. 최대한. 자, 일단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한국어인데 시작. 동작의 상태나 변화를 나타내는 조사. 그 다음에 주로 완료, 과거, 유지 중임을 나타낸다. 완료, 과거, 유지에다가 별표 좀 쳐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어를 모르시더라도요. 리츠 팔로마, 리츠 팔로마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욕처럼 해가지고 파고다에서 되게 유명한 그거 짤로 유명한 강사 있거든요. 리츠 팔로마 할 때 발음 제발 좀 이걸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욕을 되게 찰지게 뱉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 진짜 옛날에 하셔서 지금은 없으시긴 하지만 그때 우리 러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한국에서 완료할 때 료자가 됩니다. 요거를 발음을 러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동작의 뒤쪽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시작. 吃. 근데 먹었다, 먹었어요 하면은 시작. 吃了.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마시다 시작. 喝. 마시지, 그럼 마셨습니다 하면 완료예요. 시작. 喝了.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동작의 뒤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중국어 배우는 내내 골치 아프게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요. 예, 근데 기초 단계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규칙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을 얘를 딱 넣어보면은 뜻이 한 10가지 정도가 떠요. 용도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기본적인 것만 배울 거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 10가지 당연히 배울 수는 없는 거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술목의 형태만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먼저 일단은 쉽게 가겠습니다. 나는 먹습니다. 밥을 하면은 그 시작. 我吃饭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러자를 이제 넣기 시작을 할 건데 러는 2가지 위치에 조금 자유롭게 저기 항상 오늘 기러기 소리 또 나네. 2가지 위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해요. 먼저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한 번만 적어 보실까요? 1번, 다음에 2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적어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저를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나 밥 먹었어.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은 我吃饭了가 돼요. 我吃饭了. 다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我吃饭了.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시작. 我吃饭了. 목적어 단어의 조합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죠. 딱 한 단어죠. 그럴 때는 지금 러자의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끝으로 갔죠. 그쵸? 근데 자, 너의 밥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니 밥이야. 니 밥. 그럼 시작. 니 더 판. 목적어에 늘 겁니다. 지금 단어의 조합이 몇 개예요? 두 단어의 조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난 너의 밥을 먹었어. 我吃了你的饭 이래요. 我吃了你的饭. 지금 러의 위치가 어떻게 붙었죠? 이쪽에 붙었죠? 언제 이게 차이를 보이는지 느껴지세요? 어떻게? 얘가 한 단어일 때는 그냥 문장 끝에다가 쓰면 되는데 얘가 단어가 길어지면 어디다가 써요? 수로 뒤에다가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목적어를 갖다가 준이님께서 한번 아들을 형용을 좀 해주실 거예요. 최대한 길게 아들을 뭐 내가 마음으로 낳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 길게 목적어를 한번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꾸며줘서 한국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아들을 꾸며주세요. 뭐 잘생겼다. 잘생겼다 돼서 잘 그냥 먹는 아이. 그러면서 딱 최대한 길게 해주시는 거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그쵸.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이. 그쵸. 그럼 이 목적어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B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긴데 완료 안 시키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나 끝에다 써야지?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이 하고 러를 쓰면 가다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까먹기 전에 그냥 여기다가 미리 써놓고 가는 거야. 근데 fun 아니면 I 하나만 딱 들어가면 까먹을 일 있겠어요? 안 까먹죠. 그러니까는 그냥 끝에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버릇처럼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B에 있는 게 길어지면은 미리 쓰고 간다. 그 다음에 짧고 그냥 한 단어면은 그냥 끝에다가 쓰면 되니까 까먹을 일 없으니까 내 끝에다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마시다는 흐어고 술은 뭐예요? 지요. 한 단어네. 그럼 나 술 마셨습니다. 시작. 我喝酒了.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술로 갈게요. 중국의 술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술. 그러면은 中国的酒. 그렇죠. 사실은 더자 생략해도 되기는 한데 그때는 더자 생략 기준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럼 나는 중국 술을 마셨습니다. 시작. 我喝了中国的酒. 그죠? 까볼까봐 미리 써놓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빵은 너의 빵. 시작. 你的面包라고 할게요. 자, 그럼 나는 먹었어요. 너의 빵은. 시작. 我吃了你的面包.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 빵 먹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시작. 我吃面包了.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은 걔네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걔네들 못 알아들을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게 왜 되게 많은 곳에서 이 위치를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알려주냐면은 HSK 개정되기 전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단골로.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폐해적 시험의 폐해. 그것 때문에 러의 위치를 신경 쓰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중국 사람들 사실은 그냥 오피셜하게 안 하고 그냥 일상 회화에서는 회화적 허용으로 我吃了你的面包我吃你的面包了 맘대로 쓰기는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정석을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해석 가능하실 거야. 你吃饭了吗? 하면은 당신은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你吃饭了吗? 한 번 더 시작. 你吃饭了吗? 그렇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我不吃라고 부정했었잖아요. 그거 해석 어떻게 했었죠? 나 안 먹어였죠. 그거는 현재 상태 완료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냥 밥을 안 먹는 애야. 그러니까 의향을 나타냈던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자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밥 중국 음식 혹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안 먹어야 돼. 부정 한번 해서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중국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한국어로 부정해 주세요. 부정. 먹어본 적 없다고.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라고 했죠. 지금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시작. 메이요죠. 그래서 부정할 때는 보통 요 표현을 수로의 앞쪽에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뿌 대신 그냥 메이요 쓴다라고 하시면은 한 적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완료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밥을 안 먹었으면 그 상태 완료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러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러를 쓰면 뭐뭐 했습니다가 되니까 안 써야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나는 밥 안 먹었어 라고 하면은 시작 我没有吃饭이 돼요. 난 밥 안 먹어 하면은 我不吃饭이 되는 거고. 다시 나 밥 안 먹었어. 시작 我没有吃饭 그래서 이게 높은 단계 가면은 저희가 프리토킹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뿌로 부정을 하는지 메요로 부정하는지 이걸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셔. 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야. 그냥. 그럼 시작. 我不喝酒 그죠? 근데 나 술 마시는 사람인데 술 안 마셨어. 지금 오늘 안 마신 거야. 그럼 시작. 我没有喝酒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밥 먹었느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你吃饭了吗?我没有吃饭。 그쵸. 요렇게 지금 러자도 싹 빼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굿,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你吃饭了吗?我有吃饭. 저기 드신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메이요, 요 아예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我吃饭了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你吃饭了吗?我没有吃饭. 그쵸. 자, 이번에는 다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한번 가볼게요. 술 드셨냐고 지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술 드셨을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진짜 간혹 가다가 점심에 한 번씩 마실 때도 있긴 해가지고 니 흐어지 올라마? 하면은 이거 지금 사람이 취해 보이는 거야 진짜. 니 흐어지 올라마? 我没有喝酒。 그쵸. 그렇게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 흐어지 올라마? 我没有喝酒. 그쵸. 이렇게. 근데 그냥 마셨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니 흐어지 올라마? 我喝酒了.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되게 많이 복잡할 건데 오늘만 그냥 복잡할 거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복잡한 어법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중국어의 진짜 하나의 알이에요. 이 알을 깨부시고 나가시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그렇게 헷갈릴 중국어는 없고요. 보통 이제 다 암기로 승부할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나는 밥을 먹어요. 난 밥 먹어. 그럼 시작. 我吃饭. 저 밥 먹었습니다. 시작. 我吃饭了. 내가 네 밥 먹었다. 그럼 시작. 我吃了你的饭. 다음에 나는 밥을 안 먹었어. 시작. 我没有吃饭. 오케이? 다음에 난 네 밥 안 먹었어로 가볼게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러자가 없으니까. 시작. 我没有吃你的饭. 그쵸?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체화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희소식 하나 생략할 수 있는 애들은 빨리 생략해버리면 좋잖아요. 얘 생략 가능해요. 네, 얘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没吃饭 이렇게만 하셔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我去过中国。 오, 이거 미리 알고 계시네. 지금 과거의 경험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근데 꼭 한번 내가 이거 이만 했죠? 꼭 한번 가보시라고 나중에 꼭 한번 진짜 한번 가보세요. 다음에 가보셨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딱 지금 딱 좋다. 안 가본 사람 한 명이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예문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뭐 한 적 있다.
지금은 제가 경험을 물어봤죠. 완료 상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경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뒤에다가 경성으로 꾸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꾸어. 얘는 목적어 위치 상관없어. 무조건 수로 뒤에 붙박이로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위치 상관없이 자 나는 중국 간다로 갈게요. 일단 시작. 我去中国 그렇죠. 나 중국 가본 적 있어로 갈게요. 그럼 뭐뭐 한 적 있어는 그냥 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시작. 我去过中国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목적어는 그냥 한국어처럼 좀 할게요. 중국어 너무 단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냥 마라탕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먹어본 적 있어 마라탕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작. 你吃过 마라탕 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 마라탕 먹어봤어. 시작. 我吃过 마라탕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부정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똑같아요. 메이오로 해주시면 돼요. 메이오로 해주시면 되는데 후어는 생략 안 해요. 얘는 무조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뭐 해본 적 없다라고 할 때는 我没有吃过 마라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러는 사라지지만 꼬는 그대로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 중국어로 시작. 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나는 귀멸의 칼날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 我没有看过 귀멸의 칼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귀멸의 칼날 본 적 있어. 그럼 시작. 我看过 귀멸의 칼날이 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그냥 한 단어로 칠게요. 자 그러면은 나 귀멸의 칼날 봤어. 이렇게 나 지금 방금 보고 온 거야. 그럼 시작. 我看 귀멸의 칼날로 가죠. 명확하게는 귀멸의 칼날도 사실 여러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쪽에 붙는 게 맞기는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你吃过糖葫芦吗?我吃过糖葫芦 그쵸 잘하셨고 你吃过麻辣香锅吗? 我去过麻辣香锅 그쵸. 그 뒤는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지금 마라샹궈는 그냥 막 하시면 돼요. 다음에 你吃过刀削面吗? 이건 도상면입니다. 네. 我没有吃过 도상면. 도상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상면이 칼토자를 써가지고 따오, 시아오가 썰다라는 뜻이고 면이잖아요. 미엔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도상면은 이렇게 반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밀가루를 한 덩어리를 넣고 이렇게 썰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상면이라고 해서 따오시아미엔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你吃过东坡肉? 东坡肉吗? 이거는 동파육이라는 뜻이에요. 我很喜欢东坡肉 그렇죠. 이번에 근데 요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지 시완으로 해주셨네. 요걸로 한번 시작. 我吃过东坡肉 오케이. 동파육 제가 근데 나온 김에 한국에서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드셔보셨어요? 다 두 개 다. 시후에서 항저우에서 그럼 제대로 드셨겠다. 요렇게 한 덩어리 나오나요? 여러 덩어리 나왔었어요? 한 덩어리가 여러 개. 이게 큰 게 여러 개. 예. 그러면 제대로 된 거야. 왜 그러냐면은 동파육 혹시 동파육 드셔보셨죠? 여기 뭐 냉동으로라도 나중에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은데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이게 잘못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동파육은 기름 근데 그게 기름 맛인데 이렇게 먹자마자 확 으스러지는 그런. 남자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맞아 그런가 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구나. 그래서 그거 판별하는 방법 중에 이게 편으로 썰어서 주는 데는 진짜 맛없는데도 보통은 이제 네모 표고 조각이 한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동파육이 진짜 되게 맛있는 동파육이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동파육 드실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큐브 형태로 되게 큰 덩어리 인집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하는 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급적이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볼게요. 你吃过 꼬바로우吗?
들리시죠? 그죠? 꼬바로 그냥 꼬바로라고 하시면 돼요. 我吃过锅巴肉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니 치고 되게 어려운 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로 파오모마 이게 물론 제가 최애 음식인데 저 드셨다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부정으로라도 아니면 양로 파오모라고 하시면 돼요. 我没有吃过羊肉泡肉 파오모.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태까지 러 배웠고, 꼬 배웠고, 이거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돼요. 러 배웠고, 꼬 배웠고, 부정할 때 뭐 한다? 메이오로 하는데, 러는 부정할 때 사라지고, 꼬는 부정할 때 살아남는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러의 위치가 목적어의 형태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더 이상 다른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은 좀 살짝 X를 좀 쳐놓으시고요. 요거 안 할 건 아닌데 나중에 조금 알려드릴 거고, 현재 진행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형은요. 정짜이를 쓰는데 원래 발을 정자는 일성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 할 때는 정짜이 사성사성으로 바뀌어요. 그냥 동작 앞에다 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럼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짜이 하면 시작. 정짜이. 그럼 나 밥 먹는 중이야 하면 시작. 我正在吃饭. 그래서 이건 별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술 마시는 중이야. 시작. 我正在喝酒. 오케이.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때마침 하는 중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면 그냥 얘만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쳐 놓으세요. 정에다가 가로쳐 놓으시고 생략가는 생략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게 짜이 어떻게도 배웠죠.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빠바 짜이지야라고도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생략하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정형으로 쓸지 아니면 이게 뭐뭐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我在吃饭 이런 식으로 많이 중국 친구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너 뭐하냐? 그러면은 나 술 마셔. 시작. 我在喝酒.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자 빼고 다시 시작. 我在喝酒.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다 한번 써볼까요? 공부하다는 중국어로 学习라 그래요. 학습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는 한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 번 더. 学习汉语. 시작. 学习汉语. 오케이. 나 중국어 공부하는 중이야. 그럼 시작. 我在学习汉语. 오케이. 자, 나는 중국어 공부했어. 완료할게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我学习汉语了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시작. 我学习汉语了. 나 중국어 공부해본 적 있어.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시작. 我学习过汉语.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이제 중국어로 해주실 겁니다. 나는 밥을 먹어요. 평서문이에요. 요거는요. 시작. 我吃饭. 나 밥 먹었어요. 시작. 我吃饭了. 나 밥 먹어본 적 있어요. 시작. 我吃过饭. 나 밥 먹어본 적 없어요. 없어. 시작. 我没有吃过饭. 나 밥 안 먹었어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시작. 我没有吃饭. 我不吃饭 하면 나 밥 안 먹어요. 이거고요. 나 밥 안 먹어. 의향을 밝히는 거고. 나 밥 안 먹었어요. 시작. 我没有吃饭. 그렇죠. 이런 미묘한 뉘앙스가 한 단어 때문에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하고 머리 이제 폭발하기 전에 좀 쉬어야 되는데, 자, 먼저 중국어로 해주시면 돼요. 나 오늘 밥 안 먹어. 我今天
不吃饭 그쵸. 자기의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나 오늘 밥 안 먹는다 하니까 나는 오늘은 안 먹어. 그러면 我今天不吃饭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오늘 밥 안 먹었어. 我今天 그렇죠. 没有吃饭。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러자 않으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불쌍해지는데. 我没有吃过饭。 그렇죠. 그렇게 꼬는 메이오를 생략만 안 해주시면 되죠. 저 밥 먹는 중입니다. 我在吃饭 그렇죠. 我在吃饭 이렇게 해서 총 꼬어와 러와 다음에 정짜이 현재 진행형까지 배워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조금 넘기는 이유는 오늘 이거 되게 복잡한데 얘는 사실 현재 진행이 아니고요. 무슨 표현이냐면 유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문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짜이 써야 될까요? 뭐 써야 될까? 얘를 저라고 하거든요. 저 문을 열고 있죠. 그럼 현재 진행이니까 정짜이를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문 열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현재 진행은 아니잖아요. 유지 상태죠. 그럴 때는 뒤에다가 절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러, 꼬어, 부정할 때 메이요, 다음에 또 뭐 현재 진행, 정짜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좀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님 머리를 미용을 하신 건가? 뭔가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원래 고데기 하다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아, 나 오늘 더 단정해 보여서 뭔가 안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해는 다 되셨죠? 오늘 배운 거. 근데 막 좀 복잡하죠? 네, 약간 이게 그때 바로바로 안 나오고. 아, 그러면 당연한 거라. 그거는 당연. 그게 되면 천재죠. 나사에 취직해야지 그런 거. 강아지가 종이 종이 뭐예요? 알티지. 아, 요즘 말티즈 많이들 저기 하시더라.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이게 여건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키우시는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원래 같이 키우다가 따로 이제 독립하면서 데리고 아, 나왔어요. 그래요? 오, 두고 올 수도 있는 걸 데리고 나오셨네 그래도. 그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그 수업을 네. 어떤 걸로 할까요? 그 시간 혹시 만약에 변경이 되신다면 화목 지금 같은 시간이면은 네. 백 선생님하고 뭐 만날 시간이 없나요? 화목 동일 시간에는 기초를 또 A조가 다음에 B조랑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이 또 수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또 하긴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월수 월수 동일 수업이 있고요. 화목에 6시에서 7시 1시간짜리 수업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기초 끝나셨으면 그게 112개 단어, 112 단어반이거든요. 입문 과정. 거기를 들어오시는 게 딱 맞기는 해요. 사실은 1시간짜리 수업. 그래서 거기서 112개를 마치시면 초급 수업으로 가서 880개 단어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되신다면 화요일이나 월요일에는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짜리 수업이 무조건 있고요. 그다음에 6시에서 7시까지 시간이 좀 안 되신다 하면은 조금 어려울 거를 살짝 좀 감안하시고 월수 7시만 오시면 돼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화요일 하루만 오는 거예요? 저기 6시에 있는 거요. 네네. 그거 2번.
화목? 네, 화목. 화목 6시간. 네. 아니면은 금요일 날 한 번만 오셔도 되는 반이 하나가 있어요. 아, 네. 네. 아, 네. 화목 6시에서 7시 수업하시는 건 봤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이거 끝나고 맞아요. 다음에 들어가. 그 바로 112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네. 112. 네. 그게 이거 끝나고 딱 오면은 좋은 반이고, 만약에 근데 사모님께서는 사실 조금 더 하시긴 하셨잖아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888로 넘어오셔도 큰 문제는 안 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몇 시예요? 난 시간이 제일 7시. 중요해. 월수 7시요. 월수 7시. 네. 6시에서 7시는 시간이 좀 불가하신 거죠. 6시, 9시. 아니 그냥 저기 직장에서 그냥 곧장 일로 와가지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그럼 월수 그것도 월수인가요? 그거는 월수도 있고 화목도 있고 6시부터 7시까지. 네, 6시부터 7시. 근데 그건 뭐 배워요? 여기서 배웠던 거 좀 윗단계로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복습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다음으로 딱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반이고, 만약에 880개 단어 반을 선택을 하시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월수 7시 반, 7시에 시작하는 반, 월수. 7시에서 8시 반까지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이 한 단계를 넘어가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하네요. 네, 제가 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발음을 좀 계속 똑같이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수요일 날 6시로 오시는 게 제일 낫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차근차근 가야 돼서, 왜 그러냐면 888반으로 가면은 갑자기 처음에 버티시기만 하면 한 달만 버티면 되긴 하는데 처음에 스트레스가 좀 와요. 왜냐면 단어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단어를 외워야 돼. 단어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1시간 반 만에 외우고 끝나게 되는 반이어서.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적이가 있냐면 다른 분들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위축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고, 그것만 큰 문제 안 되신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아니 되는 뭐 거죠. 어차피 뭐 위축될 건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냥 사실. 뭐 늙어가지고 이제 못 하는데. 안 해가지고 진짜 뭐 안 해요. 미쳐. 쓰면서 까먹고. 근데 다 똑같을걸요. 젊으신 가야 되고. 미정님도 그죠? 잘 까먹죠. 좀 외우려고 시도해본 적 있어요. 시도하면 금방 할 수 근데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월수에서 한 달에요? 그 월수는 888개가 지금 주행 중에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번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들어오시면 이제 50번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쫙 돌다가 50번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이제 그 반은 수료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몇 달 걸려요? 대략적으로 6, 7개월 정도로 잡혀 있어요. 6, 7개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냥 중간에 만약에 아니다, 난 딴 데 좀 이제 중국인하고 더 뭐 중국의 대화나 그런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880개를 기준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반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시면 도움은 더 많이 되실 거긴 한데. 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한번 몇 개월 가요? 화목반은 112개니까 그게 하루에 화목반이 4개 단원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면 4개니까 6, 4, 24, 24개 단어를 하는데 그게 112개 채울 때까지 이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대략 한 4개월인가 5개월로 잡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근데 888 단어반은 하루에 6개 단어를 외우고 6에 36, 한 달에 36개 단어로 888개 될 때까지 가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교재를 못 만들어서 880개 딱 되는 순간 교재로 아예 제본 뜨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반들은 이제 한번 정주행이 되면은 수료증 드리고 하산할 수 있게 하는 반이에요. 근데 뭐 너무 오래 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중간에 그냥 끊으시고 딴 반으로 이동하셔도 되는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이 반에서는 조금 지루해. 약간,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반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여서 그냥 뭐 몇 개월 완성이다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안 두셔도. 그러면 아까 백 선생님하고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 이제 정주행하고 나면.
근데 그때는 이제 또 학원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880회 단어반이 끝나면 그분들이 위로 갔었을 때 또 제 수업 듣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윗단계에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880개 돌려면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그 안에는 제가 아마 반 또 개설하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개 반 막 이렇게 그럼 평생 들으셔야 될 텐데 아마. 그래서 단어가 HSK를 준비하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아 그거 단어, HSK 자체가 원래 일상에서 쓰는 단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개 다 커버가 가능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HSK 나오는 포인트들도 좀 짚어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만 되시면 일단 아무거나 일단은 선택해 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시간대 맞추셔서.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금요일 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되는 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배워요? 거기 112개 단어. 요 다음 스텝.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112개 단어.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기 한 달에 끝나는 건 아니죠. 거기도 한 5개월 정도 들어야 되는 반이에요. 금요일마다. 네, 금요일만 오시면 돼요. 그건 100분, 1시간 40분짜리 수업이 돼요. 그거는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오히려 그거 더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오니까 좀 수업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등록 그냥 아무거나 일단 시간대 맞춰서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안내 드릴게요. 그 어차피 저 수강 신청하면 저한테 리스트 뜨니까 뭐 하셨을 때 제가 성함 보고 그 반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드릴 테니까 그냥 시간에 맞춰서만 등록해 주시면 돼요. 시간 원하시는 시간에만. 맞습니다. 네. 아침도 있어요. 막 다 있어요 지금. 아침 새벽에 있어요. 아 새벽은 없어요.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요. 새벽반 혹시 이 수요가 있으면 열가도 했었는데 아직은 새벽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디테일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사용할 건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거냐면은 먹었을 때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 먹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냥 먹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딱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네,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 중국어에서 그런 애들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결과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은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딱 5개 정도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한국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수러 뒤에 위치하여 그 수러가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입니다. 얘네들은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단어가 그냥 딱 한 단어짜리예요. 보통은요. 자, 먼저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16페이지 혹시 그 페이지 수가 들어가 있나요? 잠시만요.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에 수러에 요렇게 뒤에 붙어 다닐 애들입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했었을 때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칸러만 하면은 봤다라는 뜻인데 칸 완러 하면은 다 봤어요 라는 뜻이 돼요. 먹었어 그냥 단순하게 먹었어 하면은 시작 吃了. 근데 아드님한테 야 너 이거 다 먹어라 꼭 다 먹어 라고 했었을 때 다 먹어야 되잖아요. 보충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吃完了 하면은 다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듣다는 팅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발음해볼게요. 시작. 팅.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두 분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는 다 들었어요가 아니고 그냥 들었어요가 아니고 다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
听完了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빅광자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좀 원만하게 맞춰졌을 때는요, 好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끝까지도 맞지만 그 결과도 되게 좋을 때 好라고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 먹었어요. 이런 거. 그러면은 吃好了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吃好了.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시게 될 건데요. 요거는 이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 발음 시작. 동. 자, 그러면은 들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시작. 听懂了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동자는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가 3개가 붙어 있거든요. 얘는요. 왼쪽에 있는 요 획을 한번 먼저 써보시고요. 이거는 마음 심자가 왼쪽에 붙으면 저렇게 돼요. 이해를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중국이나 이제 한국에 정말 주업이 뭐였죠? 주업은 보통 농경사였으니까 농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풀을 매러 갑니다. 풀을 매러 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요렇게 생긴 단어만 쓰면은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렇게 생긴 거는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메고서 풀을 매러 가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네. 무거울 중자는 이게 가방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뒤가. 이게 가방이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뒷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동이라고 합니다. 발음 한 번 더 시작. 동.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다가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풀매로 가는 농부의 막중한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동. 발음 시작. 동.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들어서 이해했어요. 시작. 听懂了. 한 번 더 시작. 听懂了.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독해를 해서요. 봐서 이해를 한 거야. 봐서 이해했어. 나 봐서 이해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我看懂了. 오케이. 자,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중국어로 보였죠? 现在. 그러면은 나 지금 봐서 이해했어. 시작. 我现在看懂了.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 강의 지금 뭘로 듣고 있으세요?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에 대한 이해는 보통 들어서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 지금 들어서 이해했어요. 시작. 我现在听懂了.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럼 大家听懂了吗?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你听懂了吗? 하면은 너 들어서 이해했느냐? 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만 딱 왔는데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은요. 자, 그러면 한번 대답만 한번 해보세요. 你听懂了吗? 여기까지의 과정. 是是 아니 저기 문장으로 我听懂了. 我听懂了.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됐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분위기 참으로 그냥 끼얹는 듯한 느낌이라 你听懂了吗? 我听懂了. 그렇죠. 听懂了. 我听懂 하면은 나 이해해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나 이해했어 까지 가니까 我听懂了까지 가주는 것도 좋죠. 그다음에 你听懂了吗? 我听懂了.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요. 상황이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러에 대한 부정이니까 시작. 我没有听懂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틀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가볼게요. 틀리다는 초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초어. 발음 시작. 초어. 자, 그러면은 나는 봤는데 잘못 본 거죠. 그러면은 我看错了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더 시작. 我看错了.
그럼요. 사람을 목적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사람은 중국어로 뭐죠? 人이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와, 我看错人了.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다시 한 번 더. 我看错人了. 한 번 더 시작. 我看错人了.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우셔야 될 거는 오늘 딱 3개만 이렇게 완 하나 외워주시고 동작 뒤에다가 넣어서 완료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how를 써서 원만하게 동작을 마쳤음을, 잘 마쳤음을, 동 쓰면은 뭐라고요? 이해가 됐음을, 다음에 초어를 쓰면은 틀렸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조금 제가 욕심을 좀 내볼게요. 요거를 따오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오. 발음 시작. 따오. 도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어로 해석하기가 정말 난해한 애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찾다라고 하는 단어로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찾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를 找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找 발음 시작. 找. 자, 얘는 도달하다니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동작에 도달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실을 하신 거죠. 저한테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找了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실까요? 나 찾았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找了는 결과가 나온 겁니까? 동작을 하기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는 행위만 한 거죠. 找了 찾긴 찾았어. 근데 없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따오가 들어가면은 도달된 거야. 목적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찾아냈어. 이런 뜻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找到了 해야 이게 완벽하게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도달됐음을. 그래서 제 모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동작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찾다와 찾아냈다라고 할 때는 找了와 找到了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看到了라고도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看了는 뭐예요? 봤어요인데 看到了 어떻게 해석해야 돼? 봐냈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재에서 그냥 봤어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看到了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파고다에 연예인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란다. 그 위에 1대1 클래스 대표적으로 그 요즘에 왕사남에서 유명하신 그 악역으로 나온 유지태 배우가 유퀴즈 나와가지고 영어 되게 많이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배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쪽에서 돌아다니시니까 꼭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임무 같은 목적을 하나 달성할 수 있도록 뭔가 임무를 준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칸러 그냥 봤어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정확할까? 시작. 我看到了. 그죠? 네가 준 목적에 내가 도달이 됐어 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어로 해석이 좀 안 돼요. 내가 찾아냈어는 되는데 봐냈어는 안 되니까. 그럼 아까 제가 중국 음식 뭐 되게 어려운 거 하나 말씀해 드렸잖아요. 양로우 파오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 가시면은 그거 진짜 무조건 근데 솔직히 먹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한족 음식이 아니고 약간 서쪽 음식이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음식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요 그걸 먹어낸 거야. 근데 먹어낸 거 이상하잖아 해석은. 그럼 먹은 거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목적이 도달됐으니 뒤에다가 따오를 붙여서 나 먹어냈어. 시작. 我吃到了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이 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에 도달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오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국 사람들이 쓰기 되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요거는 어려움이라고만 적어 놓으시고요.
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좀 윗단계 가면 이거 무지하게 많이 쓰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완, 하오, 동, 추어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완, 하오, 동, 추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봐서 이해했습니다. 시작. 我看懂了. 오케이. 나는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틀리게 본 거죠. 시작. 我看错了. 오케이. 나 다 봤어요. 그럼 시작. 我看完了. 오케이. 나 잘 봤어요. 시작. 我看好了. 그렇죠. 네 가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본문 들어갈 거긴 한데요. 본문이 어차피 뭐 다 배운 내용이라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겸 해서 7페이지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요. 2번을 제외하시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말하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说라고 하시면 돼요. 말하다, 说. 발음 시작. 说. 다음에 3번에 듣다 쓸 거니까는 听 써주시면 되겠고 4번에 봤다니까는 시작. 看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도 봤다니까 시작. 看 써주시면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목적어 들어가 있네요. 사람은 중국어로 시작. 人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좀 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직접 중국어로 작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뒤져가면서 쓰셔도 돼요. 어떤 단어 쳐주세요. 나, 너, 제가 써드릴게요. 러. 아, 러는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 픽사에서 맨 처음에 인트로 나올 때 전구 하나 뛰어다니잖아요. 개처럼 생겼어요. 단어들이 제가 일단 여기 같이 써놓을게요.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보면서 따라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초어가 초어 글자 제가 일단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비슷은 한데 간 초어 네, 초어는 쓰실 때 아이고 요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직각으로 네 이렇게 시오처럼 하지 마시고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잘 봐주세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여기는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자도 익숙해지게 이렇게 장문할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시면 그냥 보면서 한 번이라도 따라서 쓰다 보면 외워져요. 그리고 이게 한자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중국 친구들도 어려워가지고 요즘에 다 많이 까먹고, 그리고 그 위챗 같은 거 이제 채팅할 때 걔네들 자기네 글자 쓰는 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녹음으로 많이 해요, 걔네들은요. 자, 같이 가볼게요. 我说错了. 다음 시작. 我说错了. 다음 시작. 3번 시작. 我听错了. 죄송해요. 시작. 我听懂了. 다음 4번 시작. 我看懂了. 다음에 5번 시작. 我看错人了. 오케이. 자, 계속 복습. 4가지 외우기로 한 결과 뭐? 완료했을 때 완, 원만하게 맞췄을 때 how, 이해했을 때 동, 동, 다음에 틀렸을 때 추워. 초어. 오케이. 4개만. 다운은 지금은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못 적으신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따 띄워드릴게요. 자, 18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자, 이거 2개가 다 하다, 그냥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좀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2개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구분하는 거는 좀 차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다는 깐, 하나, 시작, 깐, 하나는 또 쪼어, 한 번 더, 시작, 쪼어. 근데 얘는 하다 플러스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밥 짓는 거 있죠? 그러면 我做饭 하면은 나 밥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你做什么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당신 뭐해? 라는 뜻이죠. 너 뭐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你干什么? 발음 시작. 你干什么? 되게 빨리 해봐요. 시작. 你干什么? 이렇게 시작. 你干什么? 눈 부릅뜨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시작. 你干什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발음하면은 야, 너 뭔 짓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你干什么?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는 작업이라고 해요.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들 做业라고 하시면 돼요. 발음 시작. 做业. 다음에 위에 거는요, 동작의 앞에 들어가는데 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깡, 발음 시작. 깡, 잘 들어보세요. 깡, 吃了 하면은 방금 먹었어가 됩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어고요. 요리를 중국어로 차이라 그래요. 밥은 뭐였어요? 판이죠. 요리는 차이. 발음 시작. 차이. 요거 한번 조합해볼까? 우리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이 1시, 2시가 뭐였죠? 시가 뭐였어요? 시작. 디엔이라고 했죠. 그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찍는 거. 그러면은 디엔차이, 디엔차이, 디엔차이 하면 이게 뭐예요? 얘가 요리를 찍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문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국 요리, 中国菜. 발음 시작. 中国菜. 자, 그러면요, 경험 한번 해볼게요. 경험을 물어볼게요. 너 중국 음식 먹어본 적 있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过를 쓰시면 되겠죠. 过. 발음 시작. 你吃过中国菜吗?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까먹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지. 자, 대답해 주시면 돼요. 你吃过中国菜吗? 중국어로. 我去过，我去过很多中国菜。 오케이, 좋습니다. 很多中国菜라고 해서 매우 많은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걸 러를 붙여야죠. 꼬를 넣었으니까 먼저 빠지죠. 그렇죠? 예. 자, 뭐 어떤 거 제일 맛있게 드셨어요, 혹시? 짜장면. 짜장면. 중국 짜장면이요? 한국 짜장면? 한국 짜장면 제일 맛있긴 해요, 사실은. 중국 짜장면은 살짝 그 카라멜 같은 그 단맛이 없어가지고 조금 맛이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안 팔아서 못 먹어봤는데 중국에서 짜장면 먹기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안 팔아가지고. 你吃过中国菜吗? 我吃过中国菜 그렇죠. 제일 맛있어 하시는 게 뭐예요? 마라샹궈. 아,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 마라샹궈. 마라탕, 마라샹궈
말하자면 뭐 아시지? 你吃过中国菜吗?我去过中国菜， 어떤 거 혹시 드셔보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던 거? 호거. 호거가 정말 되게 맛있는 음식이긴 해요. 근데 되게 서민 음식인데 하이디라오가 너무 이거를 올려놓은 거야, 가격을. 그래서 원래는 진짜 그냥 노점상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중국 가시면은 그냥 그런 약간 저작거리 같은 데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근데 위생은 보장 못합니다. 먹고 제가 탈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자, 그리고 그 허거가 나온 김에, 허거는 중국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족들이 만나면은 열기를 더 느끼기 위해서 허거를 먹는다.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뭔가 단결되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해가지고 단결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되게 뭔가 우정을 쌓고 싶을 때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해요, 실제로.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중국어로 시작. 今天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나왔었죠, 한번. 함께라는 뜻이었는데 아유 병음이 이렇게 됐네. 이거 사성으로 좀만 바꿔주세요. 一起 같이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시작. 一起 함께라는 뜻입니다. 동작이 앞에 들어갑니다. 我们一起去 하면은 우리 같이 가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당은 중국어로요, 찬팅이라 그래요. 되게 어렵게 생겼죠. 일단은 식당은 찬팅 발음 시작. 찬팅.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찬팅. 이게 그냥 이거는 억지인데 약간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릇이 있어서 한번 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팅 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이건 너무 억지긴 하지만 찬팅 발음 시작. 찬팅. 자,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안 만난다 나왔잖아요. 부찌엔이니까 찌엔, 짜이찌엔한테 찌엔. 근데 싼이 뭐냐면은 흩어지다, 해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 안 만나면은 안 흩어져니까 어떤 의미예요? 안 만나면 우리 안 헤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자, 꼭 보자 라는 뜻으로 부찌엔, 부산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자성어처럼 네 글자로 정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찌엔, 부산. 발음 시작. 부찌엔, 부산. 그래서 언제 또 많이 나오냐면은 TV에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에 부찌엔, 부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만나요, 다시 만나요, 광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따가 다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단어가 조금 있어요. 자, 만들다 두 개, 깐부터 만들다가 아니고 하다 시작. 깐, 쪼. 다음에 방금 뭐였어요? 시작. 깡. 오케이. 다음에 중국 음식 시작. 中国菜 숙제 시작. 作业 작업. 다음에 오늘 시작. 今天 나온 김에 좀 연습합시다. 어제 시작. 昨天 내일 시작. 明天 올해 시작. 今年 다음에 내년 시작. 明年 작년은 간년 시작. 去年 오케이, 좋아요. 다시 오늘 시작. 今天 함께 시작. 一起 식당 시작. 餐厅 한 번 더 시작. 餐厅 요거 한국에서 청이라고 해요. 경찰청 할 때 청자로 쓰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장소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시작. 또 만나요 아닙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터진다. 시작. 不见 부산이라고 하면 돼요. 이 산, 한국에서 산이에요. 산, 해산. 근데 이게 해산되고 흩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재물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가지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미신이 엄청 좀 있잖아요. 뭐를 선물하면 안 되냐면은 우산 선물하면 안 돼요. 우산의 산자가 해산되다의 산자랑 똑같은 발음이어서 우산 선물하면은 결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봐보시면은 자, 이건 쉽죠. 이제 너 밥 먹었니? 시작. 你吃饭了吗? 한 번 더 시작. 你吃饭了吗?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러자를 생략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깡이라고 하는 게 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만 들어가도 러자, 완료가 됐음을 나타낼 수 있어서 러자를 생략하면서
我刚吃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我刚吃完 오케이. 다음에 니 뭐 하고 있니? 그럼 시작. 你正在干什么? 뭐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나요? 요거 정자 생략 가능하다라고 해서 你在干什么? 이렇게 같이 시작. 你在干什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숙제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시작. 我在做作业. 발음이 어렵네요. 쪼가 두 번 나오네. 시작. 我在做作业.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밥 짓고 있어. 나 밥하고 있어. 시작. 我在做饭.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너 중국 음식 먹어본 적 있니? 시작. 你吃过中国菜吗? 그러니까 얘는 먹어본 적 없다네요. 근데 요자 생략해서 갈게요. 시작. 我没吃过中国菜. 오케이. 자, 밑에 되게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잘라보시고 여기다가 다음에 오늘 다음에 晚上이라고 하면은 저녁이라는 뜻이 돼요. 晚上.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晚饭 뭘까요? 저녁밥이죠. 그러면 你吃完饭了吗? 하면은 무슨 뜻이 돼요? 너 저녁밥 먹었냐?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一起가 무슨 뜻이었어요? 함께. 그 다음에 去 가자. 어디에 가재요? 찬팅.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하재요? 먹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바자가 들어가면 뭐였죠? 바자 명령이었습니다. 아니면 청유. 자, 그러면 조금 길지만 오늘 태어나서 중국어 제일 길게 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오케이. 자, 세 번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최대한 빨리 한번 합시다.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마지막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저랑 시합할 거예요. 자, 오늘 사모님부터 저랑 시합. 누가 더 빨리 끝나나?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지금 상품 걸어가지고 저번에 저번 주에 또 제가 챙겨드렸어요. 커피 2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심판 봐주세요.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아, 재밌겠어. 왜냐면 돈이 걸린 거는 제가 일부러 진짜 그냥 이를 악물고 하고 있어요. 자, 심판 한번 봐주시고.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근데 사실 대충 해도 돼요. 왜냐면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뺏고 보면 돼.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오케이, 내가 다 이겼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我们 시작.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이거 계속 반복한 이유가 사실 한번 하나씩 다 하면은 해석은 되고 이해는 되시는데 이거를 구사하기에 되게 어려워서 그냥 반복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와 하면 좋아라는 뜻이에요. 시작. 하와 다음에 부지엔 부산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부지엔 부산.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부지엔 부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발음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 번만 할게요. 시작. 你吃饭了吗? 我刚吃完. 你正在干什么? 我在做作业. 你吃过中国菜吗? 我没吃过中国菜.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好啊, 不见不散. 여성분들
발음해 주시고 다음에 남성분들이 요거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你吃饭了吗？ 오케이. 我刚吃完， 굿. 你正在干什么？ 오케이. 我在做作业， 굿. 你吃过中国菜吗？ 오케이. 我没吃过中国菜。 오케이.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吗？ 오케이. 好啊，不见不散。 오케이, 좋아요. 자, 제가 일부러 발음 안 한 게,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던 게 틀린 거 있으면 좀 잡아드리려고 한 건데, 요 발음과 요 발음이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요거는 가다가 취죠. 취. 네, 요건 추 발음이에요. 저 나올 출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취와 추만 구분 잘해주시면 좋아요. 去 다시 한 번 더. 사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취, 去 추, 出 그렇죠. 명확하게 다른 단어죠. 그렇죠. 취 이게 취하다의 취로 가셔야 돼요. 취. 왜냐면은 이게 또 따로 있으니까 치가 따로 있으니까 취, 추 발음 시작. 취, 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낼 건데 그냥 근데 저도 빨리 끝내면 좋지만 여러분들 빨리 끝내기보다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해석해 주세요. 你正在干什么? 해석 한국어로. 지금 뭐 봐? 그쵸? 뭐해? 칸이 아니고 깐이었으니까. 네, 깐이었습니다. 근데 잘해주셨어요. 你吃过中国菜吗? 중국 음식 먹어본 적 있나요? 그쵸, 잘하셨어요. 我们今天晚上一起去餐厅吃吧. 대충. 오늘 네. 중국 음식 먹으러 다 같이 가자. 그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제가 어려운 단어도 한번 그냥 써볼게요. 왜냐면 또 공부 따로 하신 것도 있을지니까. 我们今天晚上一起去去电影院看电影吧.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그 영화 보러 같이 가자. 그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자. 그렇죠. 약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오늘 동태조사라고 그래요. 동작의 태세를 갖다가 상태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준다라고 해서 러 쓰면은 뭐였죠? 완료. 그렇죠. 그래서 너 밥 먹었니? 你吃饭了吗? 라고 표현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목적어의 위치에 따라서 러의 위치가 좀 바뀐다. 목적어 길면은 까먹을까봐 그냥 수어 뒤에다가 러를 얘기하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작을 나타낼 때, 경험을 나타낼 때는 꼬어라고 하시면 되겠고 경성입니다. 얘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땐 사성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꼬어 경성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오늘 동태조사 저는 하지 않았고요. 부사어로서 수로 앞쪽에다가 정자에 넣으면은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 중국 사람들은 보통 일단 짜이만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我在吃饭 무슨 뜻이에요? 나 밥 먹는 중이야. 我在学习汉语 무슨 뜻이에요? 나는 중국어 공부하는 중이야.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호조 6개라고 써놨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적어놓읍시다. 우리 4개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료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됐을 때 얘는요. 그 다음에 원만하게 맞췄을 때 好 이해했을 때 시작 동 그쵸 한자는 좀 어렵게 생겼지만 그 다음에 틀렸을 때 초어라고 합니다. 초어 이렇게까지 4개만 한 번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완 읽어주시고 시작 완 다음에 好 시작 好 다음에 시작 동 다음에 시작 초어 오케이 잘못 봤다 시작 看错了 한 번 더 시작 看错了 내가 선생님 잘못 봤네 시작 我看错老师了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요거에 있는 내용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谢谢大家,谢谢老师. 수고 많으셨습니다.